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긴데, 민주당에 대한 얘긴데, 우리 그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12월 20일에 네. 내 측근은 더 엄격히 심사하라. 라고 이제 이게 이제 12월 20일쯤에 나왔던 기사예요. 내년 공천 심사 때 내 측근은 더 엄격히 심사하라라고 하는 게 우리 이재명 대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서 자기도 이제 살면서 초등학교 때 도덕도 배우고 중고등학교 때 국민윤리도 배우고 살면서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정의라는 어떤 개념도 있을 거고 할 텐데 네. 이게 지금 와서는 이 머리가 이거에 대한 그런 개념이 막 뒤죽박죽 막 섞여가지고 뭐가 맞는 거고 뭐가 틀린 건지 이런 것도 막 헷갈릴 것 같아.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제가 마팅이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도 과부하가 걸리면 이제 마팅이 가는데 렉이 걸리면 이게 꺼야 되지 않습니까? 렉이 걸렸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아니 진작에 걸렸고 그러니까 껐어야 되는데 안 끈 거예요 컴퓨터를. 컴퓨터를 꺼야지 이게 지금 블루 스크린이 이미 떴는데 옛날에 민주당은 블루 스크린이 떠가지고 빨리 컴퓨터를 끄고 재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끄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시동을 안 하면 저희가 가가지고 억지로 플러그를 빼줘야죠. 그러니까. 그 플러그를 빼주는 게 이제 다음 총선 때다. 아니, 내 측근은 더 엄중하게 뭐라고? 엄격히. 심사하라고? 예. 더 엄격히 심사라는 게 우리 그 엄격히 심사한 결과 누가 도대체 적격 판정을 받았냐? 우리 노웅래 스님 적격 판정 받으셨고요. 황운하 스님 적격 판정 받았습니다. 노웅래를 참고로 이제 돈봉투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기소 중이잖아요. 구속되기 직전인데 황운하 1심 받았잖아요. 황운하는 1심에서 이미 징역 3년이 선고가 됐고요. 적격. 그리고 이제 적격. 그리고 이제 가장 강한인 거는 우리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가 적격 판정을 받으셨다는 본인 거. 적격. 본인도 적격. 근데 이재명이 적격인데 어떻게 부적격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추문이 있는 정봉주조차도 자격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게 이제 디폴트 값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성추문이 됐거나 뭐 음주가 됐거나 뭐 무면허 됐거나 뭐 돈봉투만 뿌리고 이런 거는 아무 뭐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근데 아무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죠. 이재명이 본인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일단 적격 판정을 받았으면은 글쎄요 대한민국 범죄 역사 통틀어 가지고 이재명이만큼이나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범죄가 있다라는 혐의를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느 정도가 돼야 부적격인 거야? 아니 근데 뭐 고양시장 같은 경우는 그 무슨 뭐 당정 협의할 때 뭐 안 왔다 뭐 이래가지고 뭐 부적격 판정 받았더만 민주당에서. 도대체 그럼 적격 부적격의 판단이 뭐냐, 기준이 뭐냐? 기준은 딱 한 가지죠. 이재명 대표에게 충성을 맹세했냐 안 했냐. 이것만 가지고서 이제 기준이 나뉘는 건데. 이쯤 되니까 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일반 상식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을 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재명이랑 지금 1% 차이로 앞질렀다라고 하는 지금 여론조사도 많고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2023년도 10월달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두 사람 격차가 10% 가까이 났었거든요. 근데 딱 비대위로 딱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순식간에 치고 올라와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크로스를 지금 한 상태인데 우리 그 리짜이밍 같은 경우는 고개 딱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20%대가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민주당이 그러면 살려면 뭔가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부울경 같은 경우도 완전히 민주당한테 돌아섰으니까 이 지금 헬기랑 관련된 특권 문제 때문에 거기다가 김혜경 씨의 법관 문제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태고 이재명 본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특권 의식 끝판을 할 수 있는 그 법관 문제에 대해서 기소도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헬기 문제까지 터져가지고 완전히 지금 당이 나락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최소한 공천을 누구한테 줄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아니 노웅래랑 황운하 같은 경우는 황운하는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바라는 건 뭐냐면 저는 감히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민주당은 총선의 승리를 오히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오히려 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얘네들이 진짜 총선에 이길 생각은 있는 건가? 이기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건가? 아니면 오히려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나마 그 소수의 완전 이재명과 이재명 주위에 저 물고 빠는 그런 사람들만 어떻게든 그냥 당선돼서 자기네들만 맞죠. 그걸 유지하고 싶은 건가? 그게 맞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총선 승리를 바라겠죠. 왜냐하면 총선에서 지게 된다면 이재명이는 바로 구속행위니까. 총선에서 지면 바로 구속이죠. 아니 그래도 왜냐면은 본인이 국회의원 되면은 그나마 그거는 뭐 아니 할 수 있잖아요. 영길이가 그 구속이 되고 그렇지. 맞아. 재명이는 죄송합니다. 구속이 안 된 유일한 이유는 방금 네, 얘기하신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배지가 있냐 없냐 차인데. 배지 있냐 없냐랑 쪽수 차이잖아요. 애당초 제메이햄 같은 경우는 왜 배지를 달 수가 있었냐? 개딸이라고 하는 그 이제 사이비 집단 같은 광신도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세력이 형성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재명이가 다음 총선에서 완패를 하게 된다, 과반조차도 못 얻게 된다라고 한다면 개딸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도 무의미하다라는 게 그때는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의 이재명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과반을 차지하냐 그 이거야. 과반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개딸들을 정리하고 노웅래 공천 주지 말고 황운혜도 공천 주지 말고 이렇게 그렇죠.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네, 비상대책위로 그거를 돌리고 이재명이도 알겠죠 머릿속에. 하는데 왜 이러냐 그럼에도 이거야. 불구하고 지가 유일하게 지금 남아져 있는 자산 개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어차피 만약에 그 개딸을 살짝이라도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탑을 쌓아놨는데 탑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밑에 지금 블럭을 하나만 빼더라도 이게 다 무너질 거라는 걸 이재명 본인 스스로 너무 잘 아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점점 더 시간이 맞아. 가면 갈수록 이 친명 위주로 개딸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니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면 이재명이가 국회의원이 당선이 돼도 얘는 어차피 불체포 특권 그 뭐 표결을 했을 때 분명히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쪽수가 딸리니까 그렇죠. 못 이기면 그럼 얘는 빵에 갈 확률이 커지는데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든 과반 이상으로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겨야 되는데 왜 자기 위주로 이렇게 철저히 자기네들이 목을 죄는 것처럼 고립을 시켜가지고 이런 전략인지 뭔지 왜 이러고 있냐 이거죠. 그거만이 이재명 본인 스스로는 내가 지금까지 빵에 안 간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개딸들이 있었기 때문에 친명들이 우리 찬대 같은 애들이 옆에서 코딱지 파주고 그리고 이제 뭐 또 박지연이 단식 투쟁할 때 가가지고 아이고 대표님 나중에 건강을 되찾으시면은 제가 뭐 요리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얘는 페미니스트였던 애예요. 박지원. 네. 페미니스트였던 애가 이재명 대표고 단식하는 데 가가지고 대표님 건강을 되찾으시면 제가 나중에 무슨 뭐 맛있는 밥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박지원이도 이번에 서울 송파을에서 이번에 공천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거든요. 적합 받았습니까? 적합 받았습니다. 박지원이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의 이재명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라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영길이는 결국에 머리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됐지만 지금 구치소에 가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텐데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왜 내가 구치소에 안 가서 영길이랑 같은 운명을 안 갈 수가 있었냐? 박지원이가 됐거나 찬대가 됐거나 이런 애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장경태 같은 애들이 미친 헛소리하면서 자기를 지켜줬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까지 버텨왔다라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경험을 뿌리치고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상식적인 얘기처럼 개딸도 정리해야 돼. 박지원이 같은 애도 공천 주면 안 돼. 전현이 그냥 뭐 고년인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야 돼라는 게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재명한테는. 그러니까 어찌되게 뭐 황운하 적격 판정 주고 무슨 또 누구야? 네? 아까 그 사람 누구야? 노웅래 이런 사람 주고 하다 보면 이런 거 자체가 이재명의 민주당한테 무슨 좋은 영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총선의 패배의 지름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도층도 생각하고 있는 당연하지. 거죠. 지금 중도 무당층이 지금 열광하고 있는 게 한동훈 때문에 지금 수도권 부울경 뭐 경남까지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데 지지율이. 근데 여기까지 이런 적격 부적격의 기준마저 이렇게 이재명 자기 사당화를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죠 국민들이.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질 수밖에 없는 거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반응을 보고 있으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원래 이제 그 사람이 세상을 뜨기 전에 좀 이상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저기 이재명 대표 밑에 있는 친명 쪽이나 이재명 대표는 몇 번이나 뭐 세상을 떴냐. 뭐 자기들은 뭐 예수라고 하니까 뭐 부활도 하나 보지 뭐. 그래고 저기 기준은 뭐야? 본인 기준. 자기 기준이 뭐야? 이런 이거 상당히 강한데. 아니 왜 뭐가 그래서? 아니 내가 아까 그거는 안 되고 이건 되는 거야? 아니 과학적인 팩트를 얘기한 거잖아요. 원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이상한 행동을 보여요. 이거 뭐 잘못된 얘기입니까?
그 저기 갑자기 고기 싫어하는 사람이 고기 먹자고 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되나 마음의 신경에 좀 준비 이런 생각 원래 하잖아. 이상한 얘기니까 이게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본인들은 맨날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뭐 부활도 하고 뭐 하나 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몇 번이나 이상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아니 지금 상태에서 사실 이재명이가 태어났었을 때도 했어야 되는 얘기가 뭡니까? 이번에 그 저기 1월 2일날 피습당하고 난 뒤에 피습당하고 난 뒤에 태어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겠어요? 나 같으면 예. 계산 잘했냐? 원문과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왜 성대표가 보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죄송합니다. 예. 뭐라고 이런 개그 서민 교수님 이게 오랜만인데. 근데 저 같으면은 일단은 국민들한테 좀 던지는 좀 메시지적으로 좀 뭐 이렇게 좀 심려를 끼쳐서 좀 죄송하고 앞으로 더 당 대표로서 이것도 나의 어떤 부덕의 소치도 있다. 그렇죠. 더욱 더 열심히 하는 뭐 민주당의 진짜 거대 야당 대표로서 진짜 실망시키지 않겠다. 뭐 이런 좀 그렇죠. 부산대 의료진들한테 감사합니다. 의료진들한테 사과하고 뭐 감사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참 진짜 어르신들이 지혜가 있는 게 우리 그 옛날부터 많이 했던 얘기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될 놈 될. 될 놈은 뭘 해도 되고 반대로 안 될 놈은 뭘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재미의 힘이 딱 지금 안 될 놈이에요. 그래갖고 원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가지고 뭔가 조금 그나마 수습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제일 처음 공개가 됐던 퇴원 당시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근태기는요. 이래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성호가 무슨 생각으로 그 카메라에다가 찍혔는지는 그게 찍힌 것인지 우연히 찍힌 것인지도 잘 모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의도가 있었다라고 봐요. 현근택이 그나마 현근택이 같은 애들을 좀 내보내기 위해서라도 정성화가 그렇게 왜냐면 이 사람이 중진인데 카메라 그걸 이렇게 한다라는 게 조금 어쨌거나 그거는 뭐 우리가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국민들한테 처음 공개가 된 이 이재명의 재미의 메시지는 근태기는요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이라도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공천 똑바로 줘야죠. 그렇죠. 이상한 애들 적합한전 안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적합한전 지금 뭐 황운하나 뭐 노웅래 이런 애들 주고 앉아있고 지 본인 스스로도 적합한전 주고 뭐 지금 광란에 그런 걸 이어가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깔게 오주가 없었으면 뭐로 깔고 앉아 있었습니까 이번에? 롯데 응원한 거 거짓말 아니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만약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당연히 거짓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봉투 쓰고 있는 귀요미 한동훈도 공개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이것도 한동훈 위원장의 미담이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귀여운 모습까지 있다니라고 하는 미담이 추가가 됐는데 정상적인 민주당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오죽 갈 게 없었으면 야 한동훈 너가 부산에 가가지고 어디 무슨 뭐 야구를 봤다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재미있으면 어떻게 하는데 말끝마다 거짓말하는데 국회에 가서도 무슨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얘기해놓고 하루아침에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입 벌고인데 입 벌고 입만 벌리면 구라를 치는 사람이 이재명인데. 얘네 겁도 없어. 뭐 이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입을 놀리고 그래. 한동훈이 누군데? 그러니까요. 괜히 한동훈한테 함부로 덤비지 마요.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래서 이런 모습 보고 백박구당해. 우리 그 이재명의 어떤 그 정무적인 감이 너무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학계에서 아직 입증은 안 됐습니다만 저는 먼 미래에 입증이 될 거라고 봐요. 우리 그 영길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이 장도리에 머리를 맞고서 이 후유증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과학계에 아직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입증이 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참 그분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참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똥똥거리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참 송영길 이재명에 비하면은 참 어떻게 보면 뭐 이재명 정도는 아니잖아 송영길이. 물론 뭐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생각해 보면은 이재명 얼마나 억울할까 이 사람은. 진작에 이제 구속이 됐어야죠. 뭐 송영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머리까지 깨져가면서 자기 지역구 내줘가지고 이재명을 위해서 방탄해줬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입에서 우리가 송영길의 송자라도 나옵니까? 심지어 송영길 같은 경우는 스미스 존님께서 입증이 됐다고. 뭐가? 우리 영길이의 뇌의 어떤 후유증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송영길조차도 송영길 조사도 망치로 때려맞고 며칠 있다가 붕대 감고 또 나와서 지원 유세하고 그러더만. 도찐 개찐이야. 한 놈은 찍고 한 놈은 뜯고. 어떻게 판사 사표 쓰자마자 퇴원을 딱 아주 멀쩡하게 퇴원을 해가지고 이틀 전만 해도 무슨 뭐 말도 못하고 뭐 그렇대더니 뭐 당무를 뭐 볼 엄두도 안 난다고 막 이러더니
그게 뭐하는 짓이냐고 그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죠. 잘 어울려요. 뭐 한 명은 뭐 네. 저기 잘 찢으시고 또 한 명은 뭐 어떻게 뜯는지 뭐 하니까 잘 하니까. 개딸들이 참고로 이제 그 제명인의 마을이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찢는다라는 표현이 금기어인 거 아십니까? 아 그래요? 찢는다라는 말을 하면 그럼 어떻게 뭐라 그래요? 절개한다 그래? 탈퇴가 되는데 네. 그래갖고 걔네들이 이제 차선책으로 내놓은 말이 뜯는다예요. 뜯는다? 그래서 찢지 말고 뜯어야 됩니다. 아 진짜? 제명이 된 마을에. 나 입술 찢어졌어가 아니라 입술 뜯어졌어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묘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송영길과 이재명의 어떤 그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찢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